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평소 눈 밑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남녀 하안검 수술에 대한 케이스를 가지고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자 여자 환자분 케이스 중에 제일 고도로 심한 정도에 해당하는 하안검 수술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눈 밑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불룩하는 있기 때문에 실제 연배보다 사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안검 수술을 계획을 했었고, 이런 불룩한 지방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안검 수술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눈밑고랑이라고 해서 눈 내안각 쪽, 눈 내측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점점 지방이 이제 불룩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눈밑 지방이 점점 밀고 나오면 내측에만 있었던 눈 밑의 불룩함이 눈의 중앙과 심한 경우에는 외측까지도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양상으로 진행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눈의 내측부터 바깥쪽 외측 끝까지 정말 심하게 불룩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 지방을 재배치해 주고 나면 불룩해 있었던 지방은 이제 들어가면서 완만해지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눈밑 지방에 의해서 앞쪽으로 밀려나 있었던 피부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여분의 피부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주느냐가 상당히 수술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다른 분에 비해서 상당히 눈밑 지방이 심하신 케이스였기 때문에 내측과 중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법대로 눈밑 지방을 재배치를 해줬고, 불룩해 있는 외측, 눈 외측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외측 지방의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결과가 얻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의 하방에 있는 광대 쪽에 있는 이 살을 끌어당겨서 이런 불룩해 있는 느낌들을 함께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수술들을 우리는 중안면 거상 수술이라고 한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안면 거상 수술이 같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수술 범위가 상당히 아래쪽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술도 까다롭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술을 진행했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수술 이후에 다행히도 눈의 내측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불룩했던 눈밑 지방의 느낌이 많이 완화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밑 지방이 많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한 이후에 남아있는 여분의 피부량이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줄 경우에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분의 피부를 많이 제거해주고자 과하게 잘라내게 되면 수술 후 초반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나중에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눈 밑의 느낌이 바뀌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검 외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검 외반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피부의 여분을 처리해 주면서 잘라내면서 수술하는 게 성공적인 하안검 수술로 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 환자분 케이스를 보실 텐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의 내측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상당히 눈밑 지방이 많이 불룩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측과 중간 쪽 지방은 눈밑 지방의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눈밑 고랑 부분을 충분히 박리를 해주면서 그 꺼져 있었던 위치로 눈밑 지방을 위치시켜주면 눈의 내측과 중간 쪽은 상당히 평평하고 완만하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눈의 외측 지방 같은 경우는 남자 환자분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 하방에 있는 광대 쪽에 있는 이 조직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중안면 거상 수술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외측에서부터 내측까지 전체적으로 눈밑 지방이 고르게 해결된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밑 지방이 과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피부를 잘라내게 되면 눈밑이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의 외측에 단단해 보이는 이 골막 부분에 골막 고정을 방식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수술 이후에도 눈 밑이 뒤집어지거나 벌어지는 일 없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눈 밑의 느낌을 보존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눈 밑에 있는 애교살, 애교 근육을 부각시켜주는 이런 결과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눈 밑 하안검 수술을 한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되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는 우리가 수술 이후에 되게 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하안검 수술은 눈 주변에 있는 수술이다 보니 수술을 하신 다음에 눈의 불편감 같은 게 초반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물이 좀 뿌옇게 보인다라든지 복시 현상을 경험하시는 현상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현상들은 대개 수술하시고 일주일 정도 전으로 되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수술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밑 지방 수술했을 때, 하안검 수술했을 때 대표적으로 생기는 가장 큰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검 외반, 눈이 뒤집어지는 현상이라든지 눈동자 아래쪽에 흰자위가 노출되어 보이는 삼배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 밑의 느낌을 좀 더 평평해 보이고 팽팽해 보이게끔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너무 눈 밑에 있는 피부를 과하게 당겨서 수술을 하다 보면 눈 밑의 느낌은 팽팽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눈 밑에 있는 입체적인 구조가 사라지고 눈이 들리거나 뒤집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자꾸 눈물이 많이 나고 결막이 붓게 되는 기능적인 불편감까지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피부 처짐이나 근육 늘어짐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다크서클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안검 수술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